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늘 비슷한 대답을 들려주곤 합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는데 50살, 즉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문턱이라는 사실이죠. 청년기에는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하며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살아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젊음의 에너지고 성장의 동력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와 이기고 지는 문제에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기려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 내 인생 경험이 더 옳다.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50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자식들은 머리가 커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하죠.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우리를 자꾸 승부의 세계로 내멉니다.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굴복해야만 비로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50 이후에 부리는 고집은 지혜가 아니라 노욕 나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 말싸움에서 이기고 밤에 잠을 편히 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말로 굴복시켰을 때의 쾌감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고 내 마음속의 고요함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니, 설령 내가 맞더라도 상대를 위해 기꺼이 져줄 줄 아는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지만 중년 이후의 승리는 비워내는 것입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낮에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인정을 갈구하며 승패에 집착하는 삶은 타인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단잠을 자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일이면 이칠 덧없는 말의 승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평온하게 내려오느냐의 여정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밖에서는 부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다가도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밖에서 다 쓰고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집 안에서 부리려 애를 씁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맞다는 것을, 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 이겨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습니까? 상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대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얻어낸 그 승리라는 전리품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외롭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먼저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나 남편과 왜 여전히 싸우게 될까요? 그것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당신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들은 사실 조언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50이 넘으면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제가 아내와 사별하기 전까지 깨달은 것은 아내에게 지는 것이 결국 내가 평화로워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허허 당신 말이 맞구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여유, 그 작은 양보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합니다.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지요. 그래서 자녀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이 정답이다 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욕심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시대적 문법이 있고 그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고 이기려 들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기꺼이 져주십시오. 자녀의 실수를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들의 서툰 선택조차 응원해 주는 것이 50대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내가 옳다는 오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권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나이 어린 사람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력으로 상대를 감싸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십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을 이겨서 내 인생이 정말 더 풍요로워질까?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선택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사수하기 위한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그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100마디의 훈계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남을 이기려 드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가정에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5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흔히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한때 사회에서 가졌던 직함, 내가 일구었던 성과, 그리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현재로 끌어와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만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며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까요? 그것은 현재의 내가 작아 보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사회의 중심축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사회적 껍데기를 방패 삼아 남을 누르려 합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누가 더 비싼 차를 타는지, 누구 자식이 더 좋은 직장에 갔는지, 혹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명예와 직함은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하더군요. 은퇴하고 나서 남는 것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사람 한 명과 내 마음속에 평온함 뿐입니다.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보다 더 잘나 보여야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 인생은 남은 30년, 40년을 끝없는 갈증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을 중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 행복의 척도가 되곤 하지요. 그래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남이 나를 조금 홀대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변하겠습니까? 50 이후에는 보여지는 나를 위한 투자를 멈추고 내면의 나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이기려는 마음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붓게 만들지만 나를 돌아보는 마음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줍니다. 기치를 소모하며 누군가를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이 상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명예욕이나 과시욕이라는 이름의 에고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움이 들어옵니다. 길가에 핀 들꽃이 보이고 친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가족과 나누는 소박한 식사가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서고 글을 쓰며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저를 교수님이라 부르든 할아버지라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훈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서려고 애쓰는 대신 남과 나란히 걷는 즐거움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50 이후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길이며 매일 밤 아무런 뒤척임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생각지도 못한 무례함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로부터 은근한 무시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자존심이 깎이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상처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쓰라립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높여 상대의 무례함을 꾸짖고 싶어지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처세의 지혜는 품격 있게 지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무시할 때 똑같이 나를 세워 맞서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맞추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격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상대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이 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힘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나의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사람이 같이 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저 사람은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아직 배울 것이 참 많구나 하고 측은히 여기며 미소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50 이후에는 언어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십시오.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혹은 상대를 가르치려고 쏟아내는 수많은 말은 결국 나중에 나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는 오히려 자신의 무례함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의 깊은 내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과 권위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 나를 빛내주던 비싼 명품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껍데기는 이제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 할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모욕감은 배가 됩니다. 대신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정중한 말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몸짓을 갖추십시오. 이런 것들이야말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향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집으로 돌아와 분을 사귀지 못해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대접받고 싶다는 욕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기를 포기하면은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모욕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평범하고 선량한 노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참으로 편안해집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한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퇴장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그런 하찮은 다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품격 있게 지는 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기에 밖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허허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50 이후에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품이 있는 삶의 정수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가장 큰 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밤에 눈을 감았을 때 아무런 근심 없이 단잠에 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줄여가며 성공을 쫓고 남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 밤새 고민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50을 넘어 황혼으로 향하는 길목에 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평온하게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것을 잘 비워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낮 동안 누군가와 논쟁하여 이기고 내 고집을 관철시켜 얻어낸 승리감이 밤의 안식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패배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 혹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려 했던 날카로운 감정이 남아있으면 뇌는 쉬지 못하고 몸은 경직됩니다. 참된 안식은 내려놓으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마음의 창고를 비우는 의식을 가집니다. 오늘 나에게 무례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 주었을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 부족했어도 괜찮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50살이 넘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구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꽃을 피우려 애쓰기보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고요한 숲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50 이후에 절대 트란치 탕티의 추의 성패를 겨루지 말아야 할 마지막 대상은 바로 세월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젊어 보이려 애쓰거나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월의 흐름에 순응하며 주름진 얼굴의 어린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어 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가까운 내면의 평화뿐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 쓰십시오. 오늘 밤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을 때 당신을 괴롭히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흘려보내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우주는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순간의 평화에 머물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의 가리개를 벗어야 합니다. 남과 싸워 이기려는 마음, 남보다 돋보이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밤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고귀한 축복이자 인생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다툼이 멈추고 깊고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